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그동안 광주는 예향의 도시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향의 도시 광주를 넘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문화 정책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네. 먼저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영진입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띠의 해인데 시청자 여러분 모두 문화로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됐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항상 문화가 스며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1년 반 정도 광주문화재단 대표로 이제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네. 예, 적지 않은 기간 또 적지 않은 수의 직원들 데리고 여러 가지 일하시면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 왔을 때는 이제 5년 됐는데 초기에 아무래도 조금 안정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직원들이 좀 힘이 들어하고 언론이나 대외적인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랬죠. 조금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 일하려고 하는 의욕과 이것은 사기하고 직접 사기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의욕을 불러 넣어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고 그랬던 결과 지난해 2015년 네. 어떻게 보면은 광주로서는 아주 역사적으로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유니버시아드 대 네. 광주가 생긴 일에 가장 많은 국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 동시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컬처 버시아드로 네. 아주 대성공을 거둬서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서도 광주는 별이 되었습니다, 전설이 되었습니다 할 정도 극찬을 해왔는데 그러한 것에 저희 재단의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컬처 버시아드 만드는데 네. 시민들도 굉장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졌고 광주의 가능성을 하긴 했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한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앞으로의 그 가능성과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제가 문화재단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문화재단이 가족 친화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집에서는 가화만사성, 밖에 나와서 저는 진인사 대천명, 네. 이걸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집안이 평안하지 않으면 밖에 나오면 아무런 재미없고 아주 일하기 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편하게 하는 그런 생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만사상 이거 찾으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정시 퇴근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도록 하면서 직원들의 생일도 챙기고 무슨 애경사 있으면 쭉 찾아다니고 네. 또 직장 내에서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육아 탄력 휴가제라 근무제라든지 또 여기는 재단은 여성들이 좀 많습니다. 네. 남성보다. 그래서 여성 휴게실, 모유 수유실 이런 여성 편의시설도 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웃음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정 친화적 기업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주 그것으로 앞으로 큰 재단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재단의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 이게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겠죠. 서로 네. 소통하고 하면서 서로 친형제 이상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실은 밖에서 동료들하고 일하는 시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을 아주 중점 두고 서로 직장 생활이 가정에서부터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본인의 장점과 단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장단점 네, 말씀입니까? 네. 글쎄요. 저는 장점은 별로 없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꾸 이거저거 일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어서 직원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바깥에서 또 여러 분들이 얘기가 너무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직원 수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문화 수요는 굉장히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도리어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직원들에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을 찾으면은 일은 고달프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고, 세상 살아오면서 세상은 우리가 그 사회적 상식대로 원칙대로 살고 상식에 입각해서 살면은 가장 그래도 편안한 일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원들하고도 그렇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문화재단 이제 5년이 됐는데요. 짧지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초기에는 안정기, 이제부터 이제 금년 5년 지나서 새로운 5년은 아주 이제 좀 비약할 수 있는 도약기로 삼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했던 일들 중에서 제가 하는 것은 5개 키워드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공동체, 두 번째 협업, 세 번째 플랫폼, 네 번째 브랜드, 다섯 번째 민주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시민이 중심이 된 메세낭 운동인 문화보듬 1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 시민 10,000명이 매월 10,000원씩을 지원해 주시면은,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시민들이 함께 광주 문화 중심 도시를 키워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동체로 이렇게 바꿔요. 두 번째는 협업. 지금 광주에 지난해에 무등산 일대에 무등산 문화기관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 문화를 키워보는 그런 해서 무등 울림 축제라는 걸 했는데, 굉장히 큰 새로운 이벤트다 해서 좋아했는데, 올해 이제 그건 본격화시켜서 특성을 찾을 겁니다. 그런 것을 소위 문화의 협업 시스템을 갖춰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플랫폼, 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재단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광주는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애향, 의향, 이런, 또 미향, 이것을 통해서 광주의 브랜드화 시켜 나가는 것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문화 민주화 운동 하나로 계층 간 단절이 많이 돼 있는데, 은퇴 남성을 위한 병태시와 고래 사냥이라고 해서 은퇴 남성들이 와서 여기서 자기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도 좀 폈고, 그런 문화 민주화 운동,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네요. 근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괄목할 만한 또 중요한 그런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저는 지금 그 문화보듬 1만 운동, 이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광주 시민들이 문화중심 도시라고 하지만은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게 문화예술인가 특정인의 것이다고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는 모든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문화를 보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길러드리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문화보듬 1만 운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그 무등산권 문화기관 협의회, 이것이야말로 문화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시민과 문화기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시민의 문화 주체화,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한 건데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재단 5년, 또 문화보듬 1년, 이런 주제의 그 행사도 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문화재단 지난 5년간의 활동을 한번 저희들이 성찰하고 다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와서 문화보듬 운동을 폈는데 그게 1년이 돼 갔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의 성과, 시민의 문화주체와 그런 것을 같이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뜻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가보자 했던 것입니다. 문화보듬, 참 이 보듬이라는 말이 굉장히 정겨운 말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스토리 두잉, 이런 전시회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크게 그 세 가지 행사를 이번 그 문화보듬 재단 5년 행사에 했는데, 하나가 이제 공공예술 청년작가 공모전입니다. 공간 스토리 두잉이 광주에 이 저희들 재단 건물 안에 내부의 그 계단 손잡이라든지 시민 소원을 이렇게 4,000명의 시민들이 자기 소원을 담은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받아서 용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5가지 작품을 했는데, 이건
광주가 청년 도시를 지향하면서 앞으로 청년들이 또 이끌어가야 될 도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런 그 청년 중심의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해가 나가는데 이게 아마 일정 기간 동안 여기에 계속 전시가 될 것이고. 네. 두잉 작품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 건물 자체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을 4층까지 있는 건물 전체를 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그런 그 갤러리화 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아트 관광 레저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10억, 12에서 2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비콜 시민문화관과 광주천 그리고 광주공원 또 양림동 사직공원과 양림동 근대문화유산 연결까지 이렇게 가면서 네. 미디어아트 기반 체류형 관광지로 이렇게 유도해 개발해내는 네. 그런 것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5년 동안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주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2030도 발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광주 미디어아트만 아니라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2030 계획은 2030년까지 광주가 어떤 방향으로 문화예술을 추구해 나가야 되느냐는 그런 메인스트림을 하나 만들어보자. 뭐 단년도 계획만으로 하다 보면은 길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장기 프로젝트를 그래도 중장기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그것을 지역의 여러 원로 어르신들하고 또 전문가 학자분들 이런 자문을 받아가면서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 가지 큰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기둥이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 또 예술로 아름다운 시민, 또 비전으로 이렇게 3대 핵심 목표를 하나 잡고 시민 중심 주권 도시 이걸 세 개의 큰 비전으로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큰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실천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재원, 기금 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들도 갖고 계십니까? 기금 확보 이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 또 경제가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시민 모두가 일단 그동안 일으키자는 1만 운동을 문화보동 1만 운동을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또 기금 이자가 지금 굉장히 그 이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 목표였는데 지금 뭐 100억 이제 됐습니다만은 그 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그것과 함께 광주형 새로운 메세나 운동으로 기부자 예우 공간을 마련해서 기부자들이 항상 내가 얼마만큼 기부했는지도 이렇게 또 감사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미디어 아트로 지금 해서 재단 1층에 건물 2층에 해놨고요. 앞으로 매칭 펀드 세미나 메세나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이를테면은 광주에 있는 큰 기업이라든지 문화예술가들이 서로 양쪽에서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예술과 산업과 일맥상통한 점들을 찾아서 지원을 서로 해주기로 하면 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같이 해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저는 그래서 이걸 지금 뭐로 이름을 붙여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와 산업의 맞선 운동이라든지 문화산업 궁합이라든지 이런 해서 그 매칭 펀드 메세나 운동도 새로운 형태의 광주형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을 좀 찾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올해 이제 문화재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올해는 아주 그 작년에 광주가 역사의 변곡점이었다면 올해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정착시켜 나가야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미디어 아트 관광레저 기반 구축 사업. 재단 건물 자체가 미디어 아트의 하나의 발전소가 되도록 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미디어 아트가 뻗쳐나가서 광주 시내를 전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심장을 여기다 만드는 게 재단 안에 전 갤러리화 시켜 나가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광주를 상징하는 브랜드 공연을 상설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광주와 대구가 이렇게 지금 그 달빛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대구 문화재단하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공동 작품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양 지역의 브랜드 상품 해가지고 서울로 가고 전국을 순회 공연도 한번 해보고 네. 서울에 가서 지금 한국이 너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양 지역의 지방의 양 상징적 두 도시가 공동 작품 만들어서 서울에서 공연한다면은 전국적으로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주 지금 무등산 일대에 있는 전통문화관 증입심사 의제로 일대에 있는 전통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상징적 지역으로 문화특구처럼 만들어서 10월 무등산 단풍 볼 때 또 광주 그 아래에서 광주 정신이 녹아 있는 되게 큰 축제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축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증입사 일대는 또 아시아 문화전당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연계시켜 나가서 하나의 심장을 이어서 혈맥을 이어 나가는 네. 그런 작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대표님께서 취임하실 때 문화재단이 광주 문화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를 조정하고 또 조합하고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문화 하모니 타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명령 내리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문화예술에서 문화예술가들이 남한테 컨트롤 당하거나 외부의 다른 힘으로 붙어서 지시를 받거나 하면은 이미 그때부터 그에 순종하면은 그 사람의 저는 그 생명력 예술가로서의 생명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선배도 자네가 왔으니 이제 뭐 컨트롤 타고 제대로 되겠네 그러길래 문화예술하신 분이 예술가이신데 그래서 선배님 저는 컨트롤 안 씁니다. 그 말 못하겠으면 또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내가 만약에 선배님 컨트롤 하면은 내 말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면은 그때부터 선배님의 예술 생명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각 분야 장르 여러 장르가 있는데 장르별의 특성 이걸 전부 인정하면서 그렇죠. 그 특성이 전부 정답은 또 아니거든요.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광주 문화예술의 특성을 이뤄내는 그런 조화를 하는 하모니 타워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그래 그렇게 해주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융복합인데도 다른 예술을 자기 장르 외의 장르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서로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융복합 그런 예술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문화재단의 역점적인 사업 그리고 중장기 계획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문화재단이 쟁점이 됐던 게 독립성,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독립성,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시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시의 간섭을 얼마만큼 받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온 이후로 오기 전에도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로부터서 크게 간섭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은 물론 서로 교환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또 자율성과 독립성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문화보듬 1만 운동도 이렇게 시민 참여로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시면은 행정에서도 더 뭐 간섭을 하거나 불편한 얘기는 없겠죠. 물론 지금까지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광주가 이제 문화전당도 개관했고요. 앞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이제 발전해 나갈 텐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 광주만이 갖고 있는 특성, 뭐 정체성 이런 게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광주는 정말 인간 중심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 그게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삼국시대에서부터서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여기가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나눠 먹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굶거나 옆집에 굶었다고 하면은 그 밥 한 그릇씩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 먹고 또 옆집에 숟가락 수가 몇 개인 줄도 알 정도라는 게 이제 우리들의 그 서로 인심이었는데 그러한 것이 보면은 역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독특합니다.
그것은 또 외국에서 온 학자들이 연구를 한 학자들도 광주의 인간 정신 네. 이건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요. 그게 또 5.18 당시에 그 김밥으로도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하고 네. 독자적으로. 그래서 특히 또 하나 문화 공동체. 광주가 특징은 문화 중심의 문화 공동체인데 이게 지난번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광주 시민들이 모두가 나서서 컬처 버시아드로 이렇게 승화시킨 점. 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광주 시민들의 그런 인간 사랑이라든지 문화예술성은 독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 향상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도시의 정체성, 예, 장점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잘 접목이 돼야 될 텐데요. 예, 그러려면 이제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광주 문화재단은 광주의 문화예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해내고 네. 이걸 발굴해내고 더욱더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도시가 아무래도 지역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지금 대개 문화 중심으로 21세기는 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그 문화 중심의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발현시켜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간 정신이라든지 이런 그 따뜻한 문화 예술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찾아내고 그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나가면은 타 지역하고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중심 도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당. 네, 네. 예, 전당의 역할하고 또 문화재단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들과 관계를 가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문화의 전당과 광주 문화재단은 같이 가야 되지만 네. 추구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전당은 국가에서 만든 그런 사업이고 전당 네. 시설인데 그것은 광주만이 아니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특히 아시아에 이렇게 알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네. 광주 정신 그 속에 많이 담아 넣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고요. 광주에 있는 문화기관들이 많습니다. 시립미술관도 있고 네. 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 시청자 미디어센터, 전자산업정보진흥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1개 문화기관을 저희들이 문화기관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간사기관, 심부름하는 기관이다. 서로 만나서 조정과 조율하면서 각 기관의 시너지 효과는 같이 내면서 각각의 또 특성을 살려서 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문화전당에도 많이 이제 이렇게 저희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들은 뭐 좀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 이제 대표님의 문화중심 도시를 향한 여러 가지 고민들 잘 들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문화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문화 전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네. 그동안 12년 물론 다소의 허송세월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걱정부터 앞선 거 아닌가. 네. 제가 홍콩에 가서 홍콩의 아시아 문화예술위원회하고 네. MOU 체결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광주하고 하고 싶다고 특별히 이렇게 연락해서 갔는데 네. 광주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네. 그런 걸 받고 또 중국에 가서 정일성 축제를 하는데 중국에서 광주를 보는 눈이 대단합니다. 외국에서 광주를 보는 타 지역에서 광주를 보는 눈은 지금 그 선망의 대상이거나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이것을 폄훼하거나 자신 없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지난해 컬처 유니버시아드에서 보였던 그런 그 높은 수준 그런 시민 의식 이거 가지고 보면은 된다고 보고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민 모두가 보듬어 좀 키워주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격려도 해주고 하면 더 어떻겠는가. 그게 광주 시민들의 본래 정신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화재단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문화를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금년에 이 문화재단이 있는 이 빛고울 시민문화관 건물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12개 사이트로 지금 해서 다양한 갤러리 미디어 작품들이 네.
이렇게 그 상영되거나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의 체험 학습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여기 와서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융복합이니까 그 속에서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만든 작품이 화면 속에서 날아다니거나 무슨 이제 굴러다니거나 하는 그런 좀 새로운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곧 그런 것들이 이 전체가 되면은 연말쯤에는 네. 시민들이 아주 좋은 문화의 놀이터 꽃밭이 하나 또 광주에 생기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또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화재단의 다양한 활동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지 기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시민들께서 항상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하면서 또 미디어 아트 1만 보듬운동 이거 하는데 자발적으로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오픈한 지 자발적으로 찾아오셔서 여기에 가입해 주신 분이 400여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 경매 운동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재단 5년 기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도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애장품을 내놓으시고 또 구입해 가시고 그러면서 문화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재단에 기대하는 또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 품속에서 항상 사랑받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기대받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들 위한 많은 문화 활동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